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미국 뉴욕 증시에서 상대 지수가 미 세제 개편안 단행 기대감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뉴욕 증권시장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58% 상승한 24,651.74에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도 0.9% 높은 2,675.81에 마감됐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1.17% 올라 6,936.58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11월 미국의 산업 생산은 원유와 천연가스 채굴이 늘어나면서 석 달째 증가했지만 월가 예상을 밑돌았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11월 산업 생산이 전월 대비 0.2%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조사치는 0.3% 증가였습니다. 11월 산업 생산은 전년 대비 3.4% 늘었습니다. 미국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역의 제조업 활동은 하락했지만 확장세를 유지했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12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가 전월에 19.4에서 18.0으로 내렸다고 발표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애널리스트들은 이달 지수가 18.0을 보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지수는 제로를 기준으로 확장과 위축을 가늠합니다. 국제유가는 엇갈린 흐름을 보였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된 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은 전날보다 배럴당 0.46% 오른 57달러 30센트에 마감했고 런던 IC 선물거래소의 2월 인도분 브렌트유는 0.13% 내린 63달러 23센트를 기록했습니다. 뉴욕 유가는 3주 연속 약세를 보였습니다. WTI 가격은 주간 기준으로 0.1% 하락했고 브렌트유는 2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지난 주말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장중 오름폭을 확대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이번 주 상하원에서 표결할 미국의 세제 개편안이 통과할 가능성이 높고 또 여기에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전망이 투자 심리를 호전시켰습니다. 자, 지난주 마지막 거래 국내 증시 흐름도 보죠. 코스피가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0.51% 상승한 2,482포인트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도 0.19% 오른 771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자, 오늘을 포함해서 거래일수로 증권시장 이제 8거래일 정도 오래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주 증시를 움직일 국내 이슈 분석 함께 도와드릴 거고요. 12월 18일 출증 일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시장의 중심이 되는 국내외 이슈와 함께 투자 전략까지 세워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월요일이죠. 신승용의 시그널 나우 시간이고 지금 이 자리에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번 주 증시를 움직일 시장의 신호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먼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 알아볼 이슈 살펴봅니다. 국내 증시 지난주 점검하고 이번 주 전망해보겠습니다. 이번 주 미 의회 상하원에서 표결할 미국의 세제 개편안이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올해 마지막 남은 이벤트 변수 살펴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이후 강화된 한중 경제협력 기반 핵심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시장의 바로미터로 볼 수 있는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 미리 전망해봅니다. 지난주는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소식이 있었지만 시장은 이를 불확실성의 요소로 평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더 나아가 세제 개편안에 대한 기대감이 전반적인 증시 상승을 이끌었었고 지난 주말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를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로 이끌었었는데요. 자, 먼저 지난주 시장 어땠는지 점검해보고 이번 주 또 올해 마지막 한 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5거래일 남아있고 다음 주에는 3거래일밖에 없어서요. 올해 남은 증시 전략까지 함께 짜보겠습니다. 네, 일단 시장을 지금 현재 살펴볼 때 상당히 조심스러운 그리고 조용한 어떤 급진적인 시장 내 모멘텀을 기대하기에는 다소간 좀 재료는 그렇게 크게 많이 남아있지는 않다라는 부분. 오히려 조용히 올해 시장을 마무리를 하고 내년 새롭게 다가오는 시장에 대한 준비 서서히 시작을 하시는 게 이번 주와 다음 주 이제 한 8거래일 정도 남아있죠. 네.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서서히 내년도 한번 시동을 서서히 이제 걸어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있었던 이슈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FOMC의 예상대로 기준금리의 인상 부분 1.5%까지 올라가는 올해 들어서 3차례 금리 인상 그리고 내년도 역시 한 3차례 정도의 금리 인상이 예상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분명히 마음속에 담아두시면서 결국은 통화 긴축 쪽에 방향이 잡혀있다라는 부분. 근데 통화 긴축이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여기서 우리나라의 한국은행 통화위원회에서 금통위에서 미국 금리 인상과 보조를 잘 못 맞추게 된다라면 그렇다라면 한미 간 금리 격차가 오히려 역전 현상이 발생이 되게 되면서 달러화의 초강세 부분 원화 대비 나타날 수 있을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원 달러 환율의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결국은 수입 물가와 수출 물가의 변화 내지는 수출 경쟁력의 변동성을 시장 내 야기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분명하게 이 부분 연결시켜서 같이 생각을 해 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지난주에 있었던 두 번째 이벤트는 내 마녀의 날, Quadruple Witching Day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 마녀의 날인데 일단 그렇게 큰 시장 내 변화는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지난주 전반적인 월, 화, 수, 목, 금 중에 가장 변동성이 큰 하루가 결국은 목요일이었다라는 부분. 물론 목요일 새벽부터 들려왔었던 미국의 금리 인상 소식이 영향을 주었다라는 평가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결국에는 FOMC의 금리 인상 부분은 오히려 불확실성의 해소 과정으로 인식이 되면서 시장에 대한 어떤 하락을 방어하는 오히려 상승, 안도 랠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으로 나타났다라고 평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쿼드러플 위칭 데이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웩도독 현상이라는 부분도 나타나면서 선물 시장이 현물 시장을 조금 흔들어 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14일에 우리 시장 내에 나타났다. 하지만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다. 그 이야기는 결국은 조심스럽게 선물, 프로그램 매수, 프로그램 매도, 프로그램 매매가 내년으로 자연스럽게 이전이 되었다. 소위 말하는 내년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좀 적다, 제한적이다 라는 쪽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내년에도 상대적인 지금 현재와 같은 긍정적인 시장의 전개 양상을 전망하는 투자자들이 그만큼 시장에 많이 잔존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그날의 큰 흐름의 변화가 없었다라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그럼 코스닥 시장은 어떻게 변했나 이제 살펴봤더니 코스닥은 지난주
지난주에 5.5%의 급락세 보인 반면 지난주는 3.7%의 다시 반등이 나타났습니다. 결국은 시장은 점진적으로 급격한 변동성 구간에서 점진적으로 수렴을 해가는 그런 모습. 수렴을 해간다라는 모습은 시장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안정을 찾아간 이후에는 새롭게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 근데 그 방향성은 과연 어떻게 결정이 될까 생각을 해보면, 일단 1월달 시장은 코스닥 시장에 그리고 중소형 시장에 상당 부분 긍정적인 뉴스들이 많이 잔존할 수밖에 없는, 많이 임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다라는 부분까지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대형주들의 영향을 주는 그런 이벤트, 이슈보다는 중소형주들의 영향을 주는 그런 이슈와 이벤트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다. 예를 든다면 첫 번째로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12월에서 1월 달로 연기가 됐죠. 그러면 1월 이제 코스닥 활성화 정책 말 그대로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다라는 가능성. 그리고 두 번째, 평창 올림픽이 이제 불과 한 50일, 45일, 50일 정도 남아있는 그런 상황. 그러면 그때 과연 뭐 삼성전자를 비롯한 LG전자를 비롯한 현대차를 비롯한 대형주들이 움직일 것이나 평창 올림픽에 맞춰서 그것보다는 중소형 테마주들, 소위 말하는 5G와 관련된 뭐 통신 장비주랄지 아니면 자율주행과 관련된 자율주행 관련 주식이랄지 아니면 여행, 항공 테마주, 중국 관련 테마주들의 움직임, 뭐 이런 부분들까지 결국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의 우호적인 그런 상황 전개가 예상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생각을 좀 해봐야 되고요. 결국 이제 연말 이전, 이제 다음 주까지인데 우리 글로벌 시장 내 그리고 우리 시장 내 결국 시장에 대한 이벤트 남아있는 것 뭔가를 살펴봤더니 딱 하나가 남았습니다. 지난주에도 시장을 이끌어 왔었던 미국의 세제 개편에 대한 기대감 부분이다. 결국 지금 시장에서의 전망 그리고 미국 측에서의 전망 좀 종합을 해보면 다음 주 말이죠. 22일 이전,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연휴, 크리스마스 할러데이 시즌 이전에 그 부분에 대한 좀 완전히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 그래서 상원과 하원의 합의 그리고 이를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서명을 해서 결국은 끝내버리려는, 크리스마스 시즌이 진행되기 이전에 끝내려는 그런 어떤 노력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 따라서 22일 이전 그런 부분들이 결국 발표가 되면 발표가 된 이후 시장이 계속 상승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보다는 오히려 다소간의 좀 소강 국면에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 오히려 재료가 다 떨어진 상황, 이 상황 속에서는 소위 말하는 조심스러운 순환매 과정 속에서 기간 조정의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는 부분. 근데 그 사이에 사실은 한 가지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요. 지난주였죠. 트럼프 대통령의 이스라엘에 대한 예루살렘 수도 인정한 부분. 이 부분을 놓고 아랍권에서는 조금씩 조금 좀 소요가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UN 안보리에서도 미국의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거부안을 제시할 그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 다소간 좀 시장 내, 특히나 중동 지역권 내에 좀 시장 노이즈로 작용을 할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한 가지만 좀 염두에 두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엊그저께였죠. 문재인 대통령께서 중국을 방문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시장 내 평가 그리고 정부의 평가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 일색입니다만은, 근데 일단 우리 실물 경기 내에 처해 있는 산업계 종사자들, 산업계 대표자들, 뭐 이런 사람들의 인터뷰랄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종합을 해보면 그렇게 큰 성과 좀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다소간 좀 엇갈린 의견들이 시장 내 지금 조성이 되어 가고 있다라는 부분. 이러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누구도 중국 관련주의 흐름을,
주가의 전망을 쉽게 예상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오히려 당분간 좀 중국 관련주에 대해서는 좀 주가의 흐름, 주가의 향방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쪽으로 오히려 투자 전략가들 그리고 전문가들의 어떤 그 의견이 같이 모아지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좀 아울러서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종합적으로요, 여전히 대형주 쪽보다는 중소형주 쪽이 여전히 연말 연시 조금 좀 유리한 그런 우호적인 그런 환경에 처해져 있다라는 부분. 역시 조금 좀 긍정적인 관점에서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을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예, 잠시 후에 구체적인 투자 전략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금주 시장에 영향을 미칠 이슈들을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연말까지 국내 주식시장 오늘을 포함해서 8거래일 정도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세제 개편안 확정 여부가 금년도 마지막 남은 이벤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면 좋을까요? 예, 딱 이렇습니다. 일단 세제 개편안의 그 규모 자체는 상당히 큽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1.4조 달러 규모. 1.4조 달러의 규모라 하면요.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1년 국민 총생산이라 얘기하는 GDP가 1.6조 달러입니다. 1.6조 달러하고 1.4, 거의 우리나라 1년 총 GDP의 국내 총생산의 90%를 육박하는 그런 금액의 세제 개편안이 이루어진다라는 부분. 일단 어려운 고비는 다 넘겼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관점으로 계속 세제 개편안을 결말을 지켜보고 있다. 그 결말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사인이죠. 이 부분을 지켜보고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아마도 크리스마스 이전에는 마무리가 될 것으로. 크리스마스 주말이 이제 23일부터 시작이 되니까요. 22일 이전에 마무리가 될 것으로 이렇게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이 분명히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과연 당연히 내년부터는 이제 그 세제 개편안의 실시보다는 2019 회기년도부터 세제 개편안의 실시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우세한데 2019년부터 세제 개편안의 실행 이렇다라면 세제 개편은 이제 법인세를 인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법인세가 지금 현재는 높다. 35% 구간이다. 그래서 이게 15% 구간은 내려간다. 30% 구간에서 14%에서 20% 구간을 내려간다. 그러면 세금이 많이 부과될 때 결국은 비용 상각을 서둘러서 기업들은 하려는 그런 욕심 내지는 그런 노력이 상당 부분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비용 상각을 빨리 떨어야만 그래야만 오히려 세금 높은 세율이 있을 때의 세금을 덜 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비용을 상당 부분 많이 미래의 비용까지 미리 땡겨서 떨어버리려는 그런 노력들 그리고 2019년 이후에는 비용 상각을 좀 덜 해나가는 좀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다시금 시장 소위 말하는 빅베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것까지 염두를 하셔야 될 텐데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게 되냐면요. 2017년도 순위 기업 실적과 2018년도 기업 실적 그리고 2019년 기업 실적 간에 소위 말하는 연속성이 아닌 불연속성이 생기게 되면서 다소간 시장이 지금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혼란 내지는 혼돈에 빠질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 올해까지 실적이 상당 부분 좋았습니다. 근데 내년에 후년부터 실시하게 되는 세제 개편, 세제 절감 효과 때문에 미리 일시상각을 비용을 다 떨어버린다라면 순이익은 급감을 하게 될 것이고 그 급감을 하게 되는 것이 결국 기업들의 계속 일단 환경 속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일 수 있겠지만 일시적으로는 기업 밸류에이션과 기업 실적에 상당 부분 부정적인 영향 내지는 변동성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 우리가 꼭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기업 회계를 하고 있는 그런 그 회계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고무적이고, 그리고 기업 경영을 하고 있는 기업 경영자, CEO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만 주주 가치의 극대화, 기업 이익의 극대화,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 있기에, 여기서 다소간의 불연속성 때문에 헷갈리는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들이 나올 수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잘 헤쳐나가는 그런 그림들이 분명히 필요할 것이다 라는 부분. 근데요, 또 한 가지 있죠. 만약에 2019년부터 실시가 아니라 2018년 하반기나 이런 부분도 조금 좀 앞당겨 올 수도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이 생기게 되면 미국 시장에서의 다소한 좀 혼란 양상이 우리나라 시장은 물론 글로벌 전반적인 시장에 당장 눈에 보이는 실적만 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럴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 헷갈리거나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까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 꼭 이번 세제 개편안의 변화 부분과 관련해서 기업의 회계 기준들이 어떻게 변해가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기업의 이익들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펀더멘탈의 변화 때문에 변해가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이익을 오히려 궁극적으로 극대화시키려는 합리적인 그런 노력들이 있기에 이런 변화, 변동성 부분이 나타날 여지가 상당 부분 높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 꼭 좀 참고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 주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 분석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볼게요.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이 한중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두고 다양한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양국 정부 간 사드 관련 이슈는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라는 의견이 우세하더라고요. 중국 소비 관련주 앞으로의 흐름 어떨지까지 함께 봐주십시오. 일단 뭐 지금 시장에서 얘기가 사드 관련돼서 얘기를 먼저 딱 한마디를 드려보면요. 네. 여러 언론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정부 측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시진핑 주석과 문재인 대통령과 만남. 그때 시진핑 주석이 사드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압력 행사를 안 뜬가, 어떤 언급을 안 했다라는 것 그 자체를 놓고 예, 굉장히 긍정적으로 사드 관련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뭐 중국에서 이제 입장이 변했다 뭐 조금 좀 앞서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굳이 좋은 분위기를 뭐 그리고 결론도 없는 이야기를 양국의 대통령급이 사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에 굳이 할 필요가 있었는가. 네. 그렇기 때문에 언급을 하지 않았다라는 쪽으로 저는 해석을 좀 하고 싶고요. 일단 사드 관련해서는 양국, 뭐 우리 입장에서는 진전됐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진전된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중국에서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단호한 입장을 여전히 취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뭐 그 공식적으로는 뭐 한중 경제 관련 전반적인 경제 관계는 공식적으로 원칙적으로 회복이 되었다라는 부분에 합의를 하고 있다라는 것. 합의. 근데 실물 경기에서는 과연 이것들이 잘 뒷받침이 될 수 있을까의 여부, 여전히 의문점으로 남아있다. 특히나 지금 당장 급한 것이요. 평창 동계올림픽 이제 한 40일, 50일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은 그런 상황. 이때 과연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만한 지금 법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었는가를 따져보는 것이 어쩌면 가장 우리가 빠른 그런 힌트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되는데요. 일단 항공업계에서는 중국의 비자 발급 예전 수준으로 다시 원상복귀할 것에는 기대감이 있지만 그 부분은 최소한 내년 2, 3월 정도가 되어야 가능하지 않겠느냐. 일단 단체 여행객들 대상으로 한 어떤 비자 발급 거부 상황은 여전히 중국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중국 정부로부터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본다라면 아직까지 완전히 개선 그리고 원상복귀가 된 것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부분. 개인 비자들은 분명히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단체 관광 되어서는 여전히 좀 걸림돌로 많이
남아있다라는 부분은 이를 놓고 생각을 해본다라면 한중 관계 정상 회복, 정부에서 이야기하기로는 그 정상 회복의 그 수준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우리 실물 시장에서는 여전히 사실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라는 부분 분명히 생각을 해보시면서, 근데 큰 그림에서 좀 짧은 관점에서는 그렇지만 큰 그림에서 본다라면 언젠가는 해소되어질, 소위 말하는 바닥 더 나빠지지는 않을 재료, 좋아질 가능성은 있는 재료지만 너무 단기간에 그 기대감은 높이지 말자.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분명히 개선되어질 그런 재료, 호재임에는 틀림없다. 따라서 완급 조절을 서서히 해가면서 중국 관련주에 대한 접근을 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투자 전략일 수 있다라는 부분. 결국 중국 관련주들 생각하면 뭐 대표적인 화장품이 있을 수 있겠고, 면세점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화학업종, 철강업종, 그리고 또 이제 산업군으로 좀 들어가 보면요,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고 있는 삼성 SDI랄지 LG 화학이랄지, 이 보조금이 없다 보니까 우리 배터리가 중국 시장에서 맥을 못 추는 그런 상황들, 이에 따라서 주가도 어찌 보면 뭐 상당히 뭐 개선은 많이 되었습니다만은 여전히 어떤 그 좀 다소간의 좀 절름발이 주가를 지금 형성하고 있다. 여기서 중국 시장까지 우리 배터리 업체들한테 지금 가세를 해준다라면 우리 배터리 업체들의 주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활개를 할 수 있는, 활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한 해석, 좀 해결 조금 좀 아쉽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 좀 많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있죠. 산업계. 소위 말하면 폴리실리콘, 태양광과 관련된, 이와 관련해서 사실은 반덤핑 관세를 중국에서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자국 산업을 보호한다라는 그런 차원 속에서 심지어는 뭐 113%까지 확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종목들은 한화케미칼, OCI 뭐 이런 태양광 회사들일 텐데요. 중국에서 이와 관련해서 조금 좀 이 관세, 반덤핑 관세 부과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자유로워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 하지만 결국에는 큰 그림 속에서는 여전히 우리가 항공, 화학, 배터리, 태양광 관심권에 두시고요. 관심 가져 나가는데, 다만 그 속도가 너무 빠를까 늦을까 이 부분만 좀 판단해 보자. 그래서 그 관련된 뉴스들 예의주시하시면서 이 변화되어 가는 그런 과정들 꼭 좀 챙겨 보셔야, 큰 흐름에서 좀 길게 본다라면 분명히 실패하는 투자는 분명히 아니겠습니다만은, 단기적으로 끊어가는 전략을 계속해서 구사해 나가신다라면 혹여 좀 낭패를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 부분 꼭 좀 참고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중국 소비 관련주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의견 들어봤고요. 다음 이슈 또 보겠습니다. 시장 내 특별한 모멘텀이 없는 가운데 이제 투자자들의 관심이 4분기 실적 쪽으로 서서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IT 업종에 대한 실적 정점 논란은 여전한 가운데 삼성전자는 4분기에 또 한 번 사상 최고 실적을 낼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있는데요. 시장의 바로미터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 4분기 실적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미리 좀 들어볼까요? 이렇게 좀 봐야죠. 일단 4분기 실적 시즌 한 1월 5일, 6일, 그러니까 1월 첫째 주 후반이면 이제 실적 시즌이 바로 시작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1월 2일 날 우리나라 시장이 개장이 되는데, 그때부터 이미 시장은 프리 어닝 시즌에 돌입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지금부터 사실은 불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챙겨야 될 것은 이제 소위 말하는 이때까지 시장을 이끌어 왔었던 소위 말하는 IT 주도주들에 대한 실적 변화 가능성, 최소한 시장의 기대치 이상이 나와줘야만 최소한 지금 현재의 주가는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 시장의 기대치가 이만큼인데 그러니까 회사가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시장의 눈높이가 이만큼 있는데 기대치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시장의 눈높이가 조금이라도 좀 못 미치게 된다라면 지금 현재 형성이 되고 있는 그런 주가 수준, 이 수준을 유지하기는 조금은 좀 힘들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왜냐하면 너무나 긍정적으로 그동안 달려왔기 때문에 50% 이상 주가의 상승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90% 이상의 주가 상승, 100% 이상의 주가 상승.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최소한 100% 이상의 실적이 나와 주어야만 100%가 상승되어 있는 주가 수준을 계속해서 최소한 유지는 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이를 넘어서 계속 주가의 상승이 있기 위해서는 주가의 상승률보다 실적의 상승률이 더 높게 나타나야만 할 것이다 라는 부분, 이 부분을 꼭 좀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지금 현재 시장 내에서 예상되고 있는 실장의 대장주죠. 삼성전자 4분기 실적 여전히 뭐 영업이익 한 최소 16조 원에서 17조 원 예상이 된다. 그래서 지난 3분기의 영업실적 한 14.5조 원 정도 됐었으니까요. 이를 훨씬 능가하는 실적 서프라이즈. 연간 기준으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어찌 보면 연간 기준 그 영업이익 한 최소한 50조에서 55조 이상 되지 않겠는데 2016년이 한 30조 원이 조금 안 됐었으니까요. 이를 한 2배 정도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그 실적. 근데 여기서 삼성전자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다들 기억을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이번 4분기에 소위 말하는 수출주들에게는 가장 어려운, 한 해 중에 가장 어려운 구간이 바로 이번 4분기였다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화 환율의 주변 경쟁국 대비해서 달러의 약세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화의 강세가 주변 경쟁국인 일본과 중국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급하게 나타났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실적이 상당히 긍정적이다라는 부분은 일단 환율을 잘 극복했다. 따라서 오히려 더 높게 평가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 여기에 이제 바이오 제약주들의 실적도 분명히 챙겨보셔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시장 내 바이오, 이제 소위 말하는 옥석 가리기가 정말로 시작이 되면서 시장, 결국은 그 큰 흐름 속에서 소위 말하는 슬림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부분. 일단 시장, 긍정적인 부분 분명히 있다. 하지만 옥석 가리기에서 슬림화 현상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는 부분. 따라서 4분기 실적 분명히 챙겨보셔야 됩니다. 예. 자, 올해 주식시장의 거래일수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산타랠리보다는 내년도 새해 1월 효과를 기대해보자라는 의견이 많은데요. 이번 주 투자 전략 들어볼게요. 예, 이렇게 보셔야죠. 이제 그 미국 세제 개편안에 대한 기대감도 어찌 보면 좀 재료로서는 좀 다 이제 힘을 다 쓰지 않았는가, 네.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들고, 하지만 여전히 뭐 기대감은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를 망가뜨릴 만한 부정적인 재료도 시장 내에 그렇게 크지 않다. 단 한 가지가 있다면 예루살렘과 관련된, 이스라엘 수도 인정과 관련된 지금 유엔 안보리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노이즈, 이런 부분들이 과연 중동 지역에까지, 그리고 전반적인 국제 정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가 결국은 지금 시장 내에 남아있는 가장 불안한 요소 중에 한 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 그러면 긍정적인 부분과 불안한 부분, 결국은 대다수 좀 동일하게 오히려 좀 소강 국면에 진행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앞서도 최 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일단 조금 좀 내년 시장, 내년 초반 시장을 대비하는 포트폴리오의 정비기로 이번 연말까지, 이번 주와 다음 주 중반까지 좀 조금씩 나의 포트폴리오를 조금씩 좀 조정해 나가는 그런 어떤 그 기회로 삼아보는 것이 좋지 않나. 그리고 내년부터는 내년 코스닥 활성화 정책 1월 중순 발표 예정. 그리고 1월달, 2월달, 3월달 뭐 CES 가전 박람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다보스 포럼 뭐 다양한 이벤트들 많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평창 동계 올림픽까지. 그러면 뭐 자율주행도 자율주행, 사물인터넷도 사물인터넷, 5G 통신장비 다양하게 한번 우리 시청자는 이 부분 이번 연말을 좀 생각을 하시면 연말에 좀 미리 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적인 포트폴리오 재편, 이 부분에 대한 고민 같이 한번 해보시면 긍정적인 투자 결과, 너무 바이오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런 부분에 같이 좀 나의 투자의 폭을 좀 넓혀가는 그런 전략이 바람직해 보이지 않을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매주 월요일 한 주를 움직일 이슈 분석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이번에는 국내외 선물 시장 전략 구체적으로 짜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선지 트레이더의 선물 하이킥 선지 트레이더 화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선재 김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국내 선물 시장 투자 전략부터 들어볼게요. 네. 자, 우선은 325지수 기준이라고 지속적으로 저번 주부터 말씀드렸었는데요. 우선은 이번 주도 325지수 기준 횡보 박스 구간 이상을 하고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우선은 예상 지지력은 323지수, 그 다음에 예상장은 326지수까지 위아래 열고 대응을 할 생각이고요. 우선은 지금 보자면 12월 14일 저가 형성한 구간이 323지수 거의 다 와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12월 초에 매물대 중심 구간들, 한마디로 매물대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구간이 322지수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초가에서는 323지수 지지력이 확보가 되는지 먼저 체크를 할 생각이고요. 이 구간에서 추세 저항들 지지가 된다면 배팅 들어가겠지만 우선은 하방이 지지력이 좀 약하다 생각이 된다면 우선 322지수까지를 추가적으로 열고 눌림 매수 배팅으로 보합 구간 여전히 노려볼 생각이고요. 우선 위아래 흔들었던 이 구간들 내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보다는 우선은 약간 테스트가 있더라도 지속적으로 중심 부합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전략을 세워서 공략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단부에 붙어있는 구간들은 우선 지지력들 확보되는지 좀 멈춰서 양봉으로 전환되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추세를 뚫고 다시 보합 구간으로 올라가는 눌림 매수 전략들을 유효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국내 선물 시장부터 풀어주셨고요. 이제 또 이번 주 해외 선물 시장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의견 듣겠습니다. 네, 우선 달러 인덱스 지속적으로 보합 구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달러 인덱스 92 초반 지수와 93 초반 지수 보합권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우선 저번부터 12월 초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매수, 그 다음에 이 구간에 매도, 근데 하루 이틀 만에 바로 매도로 빠졌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합 구간 연출하고 있고요. 그 중심 구간에서 오랜 시간 머물지만 상단부, 하단부, 얘네 또 달러 인덱스 관련된 종목도 또 위아래 매수 매도 전략이 유효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우선 유로 FX 먼저 보겠습니다. 자, 예상 지지력은 1.17200, 그 다음에 예상장은 1.18300까지 여유를 좀 두고 늘려있는 형태인데요. 우선 보자면 이 구간들입니다. 우선은 하방 경직성에 대한 여전히 저가에서는 지속적으로 반등 여력이 있는 상태고요. 그렇다면 이 구간들은 유럽장까지 칠 수 있는 여분을 남겨두고 하단부, 그 다음에 상단부 여전히 매수 매도 그림 끝난 이후에 지속적으로 연일 하루는 매도, 하루는 매수, 하루는 또 매도 이렇게 해서 큰 횡보 구간에서 아직 못 벗어나고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유로의 개별적인 이슈는 있지만 유로 달러도 어차피 달러와 유로에 대한 상관관계이기 때문에 유로에 작은 영향은 있어서 달러 인덱스처럼 완전한 박스 구간은 아니지만 여전히 횡보 보합 구간에 놓여 있다. 그래서 여전히 오늘 하단부에 붙어 있는 아이들은 1.17200대 눌림 박스 구간 추세 지지력들 매수 구간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크루드 오일 좀 보겠습니다. 자, 크루드 오일 굉장히 요즘 이슈라기보다는 굉장히 보합 구간에 너무 오래 갇혀 있어서 그 혼조세 보합 구간에 놓여 있어서 여전히 관심을 끌고 있는 종목인데요. 여전히 56불대 지지력은 갖고 있고 그 다음에 60불대 테스트조차 하지 못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렇게 보자면 나이지리아부터 그 다음에 중동 정세 불안, 그 다음에 영국 송유관 차단 문제까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59불대 안착을 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저항을 받고 있는데요. 얘네들은 이제 시황과 달리 시황은 굉장히 우상향을 두고 있으나 안착을 하지 못한 이유는 여전히 $50에는 석유
석유 채선성이 맞는 구간들이고요. 한마디로 손익분기점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60 자체는 생산성을 본격적으로 늘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시황이 뒷받침되더라도 아직 $60를 안착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고요. 두바이유 $61, 브렌트유 $65를 돌파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눌려 있어서 우리 크루드 오일도 $60 자체를 안착하지 못하는 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신 $56 자체를 저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큰 흐름상으로는 $56부터 $59까지 보합 구간 노릴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중간 라인들 한마디만 끊어서 $58 그래서 56, 58, 59 이렇게 마디를 나눠서 공략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우선은 예상 지지력들 금요일날 저희가 목요일날이죠. 목요일날 지속적으로 매도를 쳐서 목요일날 오후까지 그 다음에 금요일 새벽부터 다시 반등한 아이들 $57 지지력을 보이는 거 확인을 하였기 때문에 아직은 지지력들 $57에다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상 저항은 우선은 짧은 구간들입니다. 57.50대들 여전히 강력하기 때문에 이 $50 내외의 보합 구간에서 어느 쪽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있는지를 보고 결정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박스권 매매라고 설정을 해드릴 거고요. 박스권이란 거는 돌파하지 못하면 윗구간 아랫구간 저항을 보고요. 그 다음에 돌파를 하게 되면 박스 구간 상단이나 하단부 지지 저항을 받고 추가적으로 추세를 보시는 구간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골드 좀 보겠습니다. 자, 골드도 달러 인덱스의 영향으로 여전히 보합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저번 주에 1261.0까지가 매수 목표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매도를 치고요. 그 다음에 리딩 시에 다시 얘네들은 최고가 3.8 한마디로 4.0 정착은 하지 못하는 그림으로 고가에서 재매도 치지 말고 3.0 이후에 4.0 이상에서만 매도를 치라고 주문을 드렸었습니다. 여전히 그래서 4.5까지 5픽 정도를 더 치고 나서 다시 급락한 모습이고요. 다시 횡보 구간 보합이겠죠. 자, 그렇다면 매수가 끝난 이후에 여전히 이 친구들도 횡보 보합이다. 한마디로 이 구간들 크게 벗어나지 못할 거고요. 여전히 다시 매수 쪽으로 온다면 1261.0 저항을 잡고 매도 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듯 하고요. 그렇다면 이 구간 내에서는 달러 인덱스의 보합 여전히 지속이 될 거고요. 예상 저항은 1261.0, 예상 지지력은 1253.0. 한마디로 아래 하단부들 12월 15일 날 쳤던 하단부부터 위에 최고가 상단부까지 박스 보합의 그 중심 구간 내에서 놓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큰 무리 없는 게임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김우석 선재 트레이더와 함께했고요. 이번 주 내내 또 함께 해주시겠죠?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직시와이드 1부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도와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현미입니다. 오늘은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중부 일부 지역에 눈비가 섞여 내리고 있는데요. 도로가 매우 미끄럽습니다. 차간 거리를 넉넉하게 유지하셔야겠습니다. 예상되는 눈의 양은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에 2에서 7cm로 대설 예비특보가 발표된 상황입니다. 서울을 포함한 경기 서부, 충청과 경북 북부에는 1에서 3cm가 내리겠습니다. 눈은 낮부터 서울을 시작으로 저녁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다행히 오늘은 추위가 잠시 주춤하겠는데요. 아침 기온 영하 6도에서 한낮엔 4도로 영상권을 회복하겠습니다.
어제와 비교해서 6도가량 높겠고요. 평년 기온을 조금 웃돌겠습니다. 오늘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를 나절 예보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눈은 저녁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기온도 어제보다 큰 폭으로 올라 한낮에 서울, 인천 4도가 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불씨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속초, 강릉 6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경상도의 대기가 건조합니다. 흐리고 구름 많겠고요. 낮 최고 기온 부산 9도, 광주 8도를 보이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한 주는 눈 소식이 잦겠습니다. 내일은 충청과 전라도, 제주도를 중심으로 눈이 내리면서 낮 기온이 다시 영하권으로 떨어지겠는데요. 모레는 경상도를 제외한 전국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